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1부 한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9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밴드라고 하죠. 이것의 방향성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 9월에 코스피가 2200에서 2350선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달 코스피는 8월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교보증권은 내달 코스피 밴드를 2280에서 2430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보다는 눈높이가 높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역시 열어놨습니다. 이에 비해 NH투자증권의 예상 등락 범위는 2350에서 2500으로 본격적인 상승 전환에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은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연내 260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 코스피 밴드를 아직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 횡보장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각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대외 변수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에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증권사들도 중장기 장세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증시 전문가들은 내달 유망한 투자 업종으로는 공통적으로 IT 업종을 꼽았는데요. 최근 IT 업종 특히 8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9월에는 IT주들이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개장까지 1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발 구간에서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의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3.39포인트 오른 2368.1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3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37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277억 원, 외국인은 676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 반면 기관은 1848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32% 상승하면서 2372.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영향으로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시총상위 IT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275억 원, 외국인은 73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기관은 253억 원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16% 상승하면서 6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화학, 의약품과 은행, 음식료업 등이 상승했고 반면에 보험과 건설업, 통신업과 섬유의복, 증권업종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 대비 0.26% 오른 231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전력과 LG화학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 등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날 현대차의 주가는 중국 공장 4곳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해당 공장들이 재가동에 돌입하자 주가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LG전자, SK하이닉스, S-오일 순으로 매수세 시현했고 기관은 LG전자, LG, 카카오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상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생명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롯데쇼핑,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CJ ENM, 포스코 캠텍, 메디포스트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이녹스 첨단 소재, 인터플렉스, 메디포스트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MK전자, 내추럴 엔도텍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포스코 캠텍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날은 미국의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인 포트 아서의 가동 중단으로 원유 생산 차질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한편 이날 EIA가 발표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더 큰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1.03% 하락한 45.9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의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또 나스닥 지수도 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1%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세제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캐터필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3%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또 S&P 500 지수는 11개 주요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 업종이 0.8% 상승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아이쉐어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가 1.9% 오르는 등 바이오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오르면서 21,892.4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05% 올랐습니다. 6,368.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46% 상승하면서 2,457.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6개월 내 최저치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7% 오른 371.0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스톡스 지수는 전날 1% 하락하면서 2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아시아와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 역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38% 오르면서 7,365.26포인트로 장 마감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49% 올랐습니다. 5,456.34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7% 상승하면서 12,002.4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오름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3% 오르면서 2,374.02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대 넘는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2% 상승세 예고하면서 657.2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모두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3거래일 만에 반등세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231만 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는 0.7%가량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14만 2천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도 전거래일보다 2,000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만 5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역시 0.41%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4만 3,500원 예상됩니다. 이어서 롯데제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1%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9만 8,5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롯데칠성은 0.76% 밀리면서 156만 1,00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35%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00원가량 오르면서 28만 9,0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오리온홀딩스는 0.56%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6,850원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영풍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풍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26만 7,000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태광산업은 0.74%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120만 1,0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0.44% 하락하면서 67만 7,000원 예상되고 있고 롯데푸드는 62만 1,000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제보다 2,000원가량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0.21% 빠지면서 95만 2,000원 예상되고 있고 아무래지는 1%대 넘는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1.11% 밀린 13만 4,000원 예상됩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은 0.58%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6만 1,0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고려아연은 0.78% 밀리면서 51만 2,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제당입니다. 0.7% 빠진 35만 7,0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LG화학은 어제보다 2,000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0.53% 오른 38만 2,0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KCC입니다. KCC 약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0.88% 밀리면서 39만 2,5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35% 상승세 예고하면서 11만 5,6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CJ 옷쇼핑은 1%대 가까운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94% 상승한 21만 4,10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33% 오른 15,0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서울반도체와 SM은 반면에 약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는 0.21% 빠진 23,300원에 SM은 0.17% 하락한 31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0.3% 소폭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6,77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동선은 0.74%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00원가량 밀리면서 26,900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오늘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글로벌 시장 정리와 함께 전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1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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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전일장에서 우리 지수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주와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사흘 만에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7.55포인트 상승한 2372.2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646억 원 순 매도했고 개인은 1278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1,840억 원 순 매수해주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2계약 순 매수인데 반해 기관과 개인은 각각 603계약과 656계약 순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화학,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과 은행 등이 상승세를 탔지만 철강금속과 운송장비, 유통업과 건설업, 보험과 증권 등은 어제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0.26% 상승한 231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1.3% 상승한 65,800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가 중국 공장 가동 재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0.7%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0.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중국 옌청의 3개 공장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히면서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위아와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1%와 2.4%가 넘게 내렸습니다. LG화학은 3.12% 올랐고 한국전력과 KB금융, SK 등도 동반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삼성생명과 SK텔레콤 등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신한지주와 삼성물산 등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가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업체인 JKW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10.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LG 역시 6.2% 동반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4.8% 상승한 15만 2,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흥행 기대감에 2.5%가 넘게 상승한 1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카카오는 개장 초 12만 5천 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넥센 종목은 넥센 LNC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개장 초 13% 이상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장중 출현하게 되면서 2.3% 넘게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소식에 1.18% 하락세를 보였고 GS건설과 한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도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41개 종목과 346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1.04포인트 상승한 65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4억 원과 25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5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종합과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 반도체 등이 상승했지만 정보기기와 출판 매체 복제, 금속과 의료정밀기기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포스코캠텍이 5.9%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바이로메드와 로엔, 휴젤, SK머티리얼즈, GS홈쇼핑과 파라다이스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선택은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15%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S마크가 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 소식에 3.2%가 넘게 올랐고 차이나그레이트는 올해 상반기 적자 전환 소식에 12.7%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76개 종목이 상승했고 530개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2원 하락한 1124.2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1.85포인트 상승한 310.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LG전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일장 마감 동향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LG전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용 조명 부품 업체인 오스트리아의 JKW를 인수하겠다라는 결정을 밝히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와 LG전자가 동반으로 참여하게 되며 인수 규모는 1조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수하게 되면 LG그룹은 창립 이후에 최대 금액의 인수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JKW 인수에 성공할 경우 LG전자의 VC 사업의 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JKW의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는 업체라며
올해는 약 12억 유로, 한화로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자동차 조명 업계에서는 5위 수준의 기업이라며 자동차 조명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의 75% 이상을 거의 독점하듯이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올렸던 LG전자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61%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원 빠지게 되면서 81,800원 선에서 오늘 출발 구간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는 코디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디엠 역시 어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디엠은 올해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161억 원, 영업이익은 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보다 140%가량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덩달아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코디엠은 기존 사업체인 반도체 및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메스에 납품한 장비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사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코디엠은 올 상반기부터 바이오 사업을 현재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디엠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다며 아울러 해외 기술 이전을 목표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원가 절감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 부문 역시 매출이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는 전사적인 이익이 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 올렸던 코디엠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9%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100원 상승한 1280원 선에서 오늘장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이화공영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역시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화공영은 현재 토목건축 공사업 등 건설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게 되면서 4대강을 이용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물을 잘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대전제하에 물관리 일원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름 올렸던 이화공영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0.78% 정도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40원 상승한 5,18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 우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 회사인 우진 종목은 지난 25일 합작법인인 우진 코리센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28일에는 주가가 9.9%가 넘게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진은 코리센과 함께 합작법인 우진 코리센을 설립하고 LPG 원격 검침기 대량 생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우진 코리센은 LPG를 쓰고 있는 전국 500만 개 업소와 가구에 원격 검침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올린 우진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16% 정도의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 블록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살짝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82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거래일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거래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일본 증시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북한 리스크를 하루 만에 털어놨습니다. 30일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가는 뛰면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따른 시장 우려가 조기에 사라진 모양새입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전 거래일 0.74%가량 올랐습니다. 19,506.5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역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30일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0.69% 오르면서 1,569.4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가권 지수는 전거래일 상승 개장한 뒤 장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1,500선을 하루 만에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30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0.05% 내리면서 3,363.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6%에서 6.8%로 상향했습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6.3%에서 6.4%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3일 연속 20개월 내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차익 매물 역시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 상승세가 가파랐던 은행주가 약세를 주도하면서 중국 대형은행인 공상은행과 중국은행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8월 31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각 개장 후 약 13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우리 지수 흐름 좀 어떨까요? 네, 먼저 거래소부터 지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0.01% 정도 강보합권에서 지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4포인트 상승한 2372.53포인트로 현재까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0.34%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4포인트 상승한 657.22포인트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발 구간에서 우리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구간에서 좀 등락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 또는 강보합권을 오늘 또 오가면서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것 같지 않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였고 다만 코스닥 지수가 오늘 엿새 연속으로 좀 상승 탄력 받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 구간에서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0.34%가량은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출발 구간에서 우리 업종들 흐름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만큼 업종별 흐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기가스 업종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4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국전력의 약세가 전기가스 업종의 업종지수 장 출발 구간부터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업종이 0.54%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운수 장비 업종이 오늘 0.6%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후반 들어서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상승세 전환하는 모습까지 좀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은 출발 구간에서 또다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7%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우선주 역시 0.92%대 약세입니다.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1%대 웃도는 수준으로 주가가 추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강행 정책에 연일 빠지고 있는 통신업입니다. 오늘 2통 3사 모두 빠지면서요. 특히 LG유플러스의 낙폭이 깊은데요. LG유플러스 출발 구간부터 2%대로 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금속업입니다. 철강 금속업이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67%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 특수연강 종목 그리고 현대제철 종목이 1%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출발 구간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요, 의료 정밀 업종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이어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0.45%대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9%대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올라와 주면서 전기전자 업종 역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화학업종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 또 증권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서 상승 탄력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업종은 3거래일 연속으로 비금속 업종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한번 살펴보면 포스코캠텍이 오늘도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50일 주 신고가 다시 썼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 4.11%대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기차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연이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세노텍 종목 역시 출발 구간부터 강세 출발입니다. 5.85%대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고 스페로글로벌 종목도 2.58%대 강세입니다. 다음으로 유진기업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신규 유망 종목 알아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구간 1.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또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는 업종은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1.03%가량 업종 지수가 올라와주고 있고 오늘 가장 크게 상승률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비덴트 종목이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무려 19%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30억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인지 오늘 출발 구간부터 좀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홈캐스트 종목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부터 5%대로 주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세트랙 I 종목도 3%대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빠지는 업종, 유통업종이 0.39% 수준으로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유통업종 내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카테아 종목이 2%대로 빠지고 있고 글로벌 종목과 이글벳 종목이 1%대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섬유 의료업종도 0.3%대로 업종지수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S마크 종목이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운송 부품업종과 오락 문화업종, 기타 제조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인은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좀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투자자별로는 현재 시각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29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은 272억 원, 기관은 25억 원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 쪽에서 36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9억 원과 16억 원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70계약과 외국인이 67계약, 그리고 기관 쪽에서 228계약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요. 오늘 증권사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유망 종목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규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IBK 투자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현대 로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제목이요, 4분기 이후 수주와 실적 재차 개선을 전망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2분기는 기대치에 미달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대형 프로젝트가 반영되며 개선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 로템 종목의 가장 최근 실적이죠. 2분기 실적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2분기 매출액은 6,70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3억 원, 영업이익률은 2.3%를 기록하게 되면서 세 분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플랜트 부문만이 완성차 생산 설비 수주 물량 생산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27%가량 증가했을 뿐 철도 부문과 방산 부문 모두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신규 수주 부진과 2016년 말 국내 주요 프로젝트의 종료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14.5%가량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방산 부문은 K2 전차의 생산 지연 영향으로 매출이 28%가 넘게 감소하게 되면서 고정비 부담 확대로 인한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V자 반등을 기록했었던 2016년도의 수주 같은 경우 대형 프로젝트들의 매출 인식이 본격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에서는 감소폭이 완화되고 이익률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4분기에는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게 되면서 완연한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 수주와 2017년 하반기 이후에 2018년까지도 오늘 리포트에서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의 2017년 상반기 신규 수주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1조 1천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조 6천억 원 수준의 신규 수주가 또 기대된다고 합니다. 7월 서울 2호선 교체 물량 1,760억 원을 이미 수주했다고 하고요. 남은 기간 동유럽 트램,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철도 차량, 국내 철도 차량 교체 물량, 차륜형 장갑차 등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2017년 3조 원 신규 수주 예상치보다는 다소 미흡한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수주가 이연된 것들이 많아 2018년 이후에도 3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현대 로템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23,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발 구간에서 현대 로템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28% 정도의 강세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하게 되면서 18,10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현대 로템 종목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신규 유망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유한타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마트 종목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의 제목은 구조적 성장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성장의 핵심 신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사업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실속형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트레이더스에 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가격 경쟁력과 상품 차별화를 통해 2019년까지 연평균 29%가량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용량 번들 상품 기준 가격은 할인 전보다 7에서 15%가량 저렴하며 전체 상품의 50% 이상이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연간 2개에서 3개 정도의 출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의 신선식품 경쟁력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식품 유통은 매력적인 사업인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가 자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평균 21%의 외형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서 2019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은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7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4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6,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보다 각각 6%와 8% 정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할인점구와 트레이더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0.9% 그리고 6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트몰의 영업 적자는 전년에 기록했던 364억 원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124억 원 정도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 중에서 에브리데이는 연간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 프라퍼티는 하반기 흑자 전환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위드미와 신세계 조선호텔은 영업 적자 폭이 확대가 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마트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마트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1만 3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 실속형 소비 그리고 온 오프라인 융합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구조적 성장을 누리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외형 성장을 지속하는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은 2018년 이마트 별도 기준 총 매출의 20%를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트레이더스는 외형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률 개선을 이어가며 이마트몰 역시 배송 인프라 확대 및 효율화를 통해 영업 손실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할인점은 기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할인점, 트레이더스, 이마트몰을 포함한 별도 기준 이마트의 영업 가치에 연결 자회사 및 투자 자산 기분 가치를 합산한 수치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1만 3천 원이 나온 이마트입니다. 그렇다면 출발 구간에서의 흐름 알아봐야겠죠? 오늘 이마트의 주가는 좀 어떨까요? 네, 이마트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 정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원 또 하락하게 되면서 22만 3,500원 선에서 현재 오늘장에서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증권사 유망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한타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네, 오늘 모든 사업 부문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호평을 내놓고 있는 유한타증권입니다. 부문을 한번 살펴보면 광고 부문, 게임 부문, 웹툰과 기타 콘텐츠, 그리고 모빌리티와 이 카카오뱅크 분야에서 모든 사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광고 부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모바일, 다음 PC는 독과점 규제 그리고 포털 규제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1위 사업자 네이버의 보수적인 포털 서비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트래픽 증가와 매출 증가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플랫폼은 미디어 기능의 톡 채널의 트래픽 증가가 예상이 되고 2월 출시된 광고 상품 오토뷰의 추가, 또 커머스 기능의 풀친, 톡스토어가 위챗과 같이 카카오톡 내에서 광고, 예약, 구매, 결제, 배송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커머스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광고 커머스 상호 시너지를 통한 성장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테스트 중인 타겟팅 광고의 광고 효율이 기존 대비 2배여서 향후 광고 동사의 광고 단가와 광고 클릭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게임 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채널링 게임 매출 감소를 이 퍼블리싱 매출로 보완하고 있고요. 현재 음향사 1매출 3억 원 전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박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연내 퍼블리싱, 검은 사막, 스팀에서 30만 장을 판매했는데요. 이 향후 분기별 안분 인식과 하반기 게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광고와 게임 부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웹툰과 기타 콘텐츠, 모빌리티와 카카오뱅크 부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성장 동력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오늘 세 번째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는 웹툰과 기타 콘텐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페이지의 거래액 같은 경우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분기 평균으로 약 13%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는 88% 정도의 고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최근에 피코마와 일본 만화 카테고리 매출 2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로 30%가 상승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모빌리티 부문입니다. 카카오 택시와 카카오 드라이버 그리고 파킹 서비스 세 가지 분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4분기 업무용 택시가 시장 규모로 약 1,70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 콜비 부과 등의 수익화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18% 정도의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금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기존 대리업체의 방해 감소 등 초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면서 향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킹 서비스입니다. 파킹 서비스 역시 전국 단위로 자동 입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4분기에는 주차비의 20%에서 30%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아닌 주차장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정식 서비스를 론칭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판관비는 약 500억 원, 대손 비용 30bp 가정 시 자산 규모가 8조 원 시점에서 BEP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시 1개월 만에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2018년 내에는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BEP를 도달할 가능성도 2018년 내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자산 4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 1,560억 원에 PER 20배를 적용한 3조 1천억 원가량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지분은 이 중에서 40%가량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5가지 포인트들 먼저 다 짚어드렸는데요.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안타증권에서는 카카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 미래 지분 가치를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출발 구간에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카오 종목 주가 흐름입니다. 카카오 오늘장에서도 역시 0.8%가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특징주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주가는 1,500원 상승한 12만 3,50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종목 현재 주가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증권사 유망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유진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 앞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을 때 1%가량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더욱 단단해질 레미콘 시장의 1인자라고 유진기업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진기업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을 현재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레미콘이 역시 8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자재 유통이 13.2%, 그리고 골재와 기타 부문이 3.4%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화기업과 주택 및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유진 AMC를 주요 연결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17년도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3,330억 원, 영업이익은 401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 호황에 힘입어서 레미콘과 건자재 수요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 현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진 기업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 시멘트와 물이 섞인 뒤 굳어지기 전에 제조해서 타설 공장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 출하 반경이 생산 설비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제한돼 있는 지역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진 기업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기업은 2006년 이후에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건설 현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매출 실적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오늘 리포트의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뒤를 이어서 지난해 인수했던 동양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은 동양에 대해 지분율 2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법정관리에서 탈피한 이 동양의 영업 정상화 가능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양의 법정관리 이전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3%대 중후반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이 영업 정상화 이후에는 양사의 합산 점유율 1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구매력 강화로 이어져 시멘트와 같은 원재료 조달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진기업의 생산 설비는 주로 서울 및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외 충청, 호남 지역에 위치한 반면 동양의 사업장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영업활동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유진기업 더욱 단단해질 레미콘 시장의 1인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기대되는 가운데 출발 구간에서의 흐름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1%대 주가 흐름보다 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현재 주가 흐름 좀 어떨까요? 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소폭 1%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3%가량 상승하면서 주가는 50원 오른 5,880원 선에서 계속해서 출발 구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유진기업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 종목, 네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와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KPM테크입니다. KPM테크가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업체인 AB온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KPM테크 현재 8.56% 상승세 기록하면서 1,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PM테크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 AB온의 최대 주주인 친형기 외 19명으로부터 총 270만 주를 135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35.07%의 지분율을 보유해서 KPM테크는 AB온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신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현재 0.82% 오르면서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날 카카오에 대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신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연구원은 카카오 플랫폼의 가치도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즈, 모빌리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카카오에 대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구체화될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공개 등을 밸류에이션에 반영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가 실적 성장 기대감을 얻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웍스 현재 1.57% 오름세 시현하면서 42,15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실리콘웍스의 실적은 올해를 바닥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앞으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TV와 플렉서블 OLED 패널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제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그는 실리콘웍스의 내년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7,502억 원, 영업이익은 62% 급증한 546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전기차 산업 기대감으로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현재 2.31% 오르고 있습니다. 1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신정부 출범으로 친환경 정책이 주목받고 IT 기술 발전, 전기차 가격 하락, 소비자 관심 증가 등으로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으로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후성 등의 실적 개선과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성문전자 우선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2.76% 오르면서 13,1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성문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3.2% 오른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7.56% 밀린 11만 원 선 지나고 있고요.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4.36% 빠진 46,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간만우입니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8,6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원 엔시스가 16.32% 오른 2,81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률 가장 큰 종목은 옴니텔입니다. 옴니텔 7.86% 밀린 8,79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리캠이 6.26% 하락하면서 2,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 9월에 코스피 밴드를 2,300에서 2,460선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왜 2,300에서 2,460선대로 좀 선정을 했을까요? 네, 먼저 글로벌 시장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9월에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정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나 글로벌 이렇게 불확실성의 해소가 반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며 신흥국의 중앙은행의 긴축 지연 등이 증시에는 우호적인 유동성의 확장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이나 경제 전망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의 규제 효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보호무역주의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통화 완화 조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 지연이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물가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긴축 지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9월의 글로벌 경제 이슈와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9월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9월 코스피 같은 경우 박스권 등락이 좀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국내 증시는 이 변동폭이 좀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꼽히고 있고요. 또 국내외 지정학적 위험 등이 글로벌 증시의 일시적인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판단된다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관련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사드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상승을 감안할 때 당장 경기 둔화의 우려를 확대시키지는 않겠지만 이 내수업종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일수를 감안한 8월 20일까지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9월 중 IT, 소재, 산업재 등이 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내수업종보다는 이 수출 관련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소형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면 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유리한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주가 추세적인 강세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더라도 9월 중 대형주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주가 이미 과매도 영역에 도달한 것도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고 9월에는 또 내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통해 알맞은 투자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1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